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1년 내에 여러 번의 복리 계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아,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자율을 언급할 때 연간 복리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연간 복리라는 거는 복리인데 복리가 발생하는 시간 간격이 1년이라는 거예요. 1년. 이자가 1년에 한 번씩만 발생을 한다. 근데 현실에서는 1년에 복리 계산을 여러 번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청구 금액을 여러분들이 연체를 하면은, 여러분 중에 신용카드 쓰는 학생이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카드사는 이 사람이 연체를 하면 있잖아, 매달마다 그 연체 금액에 대해서 복리를 붙여가지고 뭐 매달 청구 금액을 증가시켜. 그러니까 그 달에 안 갚으면 그 다음 달에는 뭐안 갚은 거에다가 복리 한번 붙여서 갚으라 그러고, 그 다음 달에도 안 갚으면은 복리 붙인 거에다가 또 복리 붙여서 또 이자 붙여서 갚으라 그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빚쟁이 되는 거는 이제 막 시간 문제죠. 그리고 또 대출금, 이것도 뭐 신용카드 청구금액 연체랑 비슷한 상황인데, 대출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만기가 있는데, 만기 전에 우리가 상환을 한다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3년 동안 3년 후에 갚기로 했는데 내가 돈이 갑자기 많이 생겨서 한 1년 한 3개월 있다가 갚는다고 쳐. 그러면은 1년 3개월까지의 어떤 이자를 계산해가지고 갚아야 되겠죠. 그게 말이 되겠죠. 그런 이제 현실의 사례들이 많단 말이죠. 이때 우리가 이제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시간 단위와 그 복리를 계산하는 시간 단위가 서로 달라질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그 이자는 1년에 한 번씩 발생한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오케이, 1년이 지났으면은 1년치 이자가 딱 붙지. 근데 1년 지난 다음에 6개월이 지났어. 1년 6개월이 지났어. 그럼 그때는 만약 그때 내가 돈을 갚는다면은 이자를 얼만큼 줘야 될까? 그러니까 원리금이 얼마가 될까? 그럴 때 이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돈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단위기간 이자율 사용법, 또 연간 실효이자율 사용법,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다 원리는 똑같아. 원리는 똑같은데 우리 교재에서는 조금 이거를 뭐 각각 하나의 소챕터로 나눠서 이게 만들어 놨으니까 저도 좀 그렇게 따라가 볼게요. 자, 용어를 먼저 한번 소개를 할게요. 무슨 용어냐면 명목이자율과 실효이자율이라는 말이 있어.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다 이자율이라는 말로 퉁쳤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복리를 계산하는 어, 시간 단위랑,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돈을 갚거나 나한테 돈이 빠져나가거나 나한테 돈이 들어오거나 하는 그런 이제 시간 간격이 같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아닌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때 이런 용어들을 써가지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목 이자율이라는 거는 이 영어로는 nominal interest rate라고 그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R이라고 표기를 해. 그리고 이제 실효이자율이라는 거는 effective interest rate고, 일반적으로 I라고 표기를 해. 명목 이자율은 편의를 위해서 특정 기간에 대해 단순히 표현하는 이자율이에요. 그러니까 편의상 그냥 연간 이자율 3.8%다, 이렇게 그냥 편의상 말을 하는 거야. 실효이자율은 뭐냐면은 어떤 기간 동안의 실질적인 이자율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명목 이자율은 내가 연 이자율 3.8이라고 그냥 편의상 딱 주어진 걸 했잖아.
근데 영무이자율이 연 3.8%인데 복리 계산을 연간으로 안 하고 월간으로 할 때, 그러니까 매달 복리 계산을 한다고 치면은 그럴 때 10개월 동안에 실제로 우리가 원리금 계산할 때 쓸 수 있는 그 이자율은 얼마일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실제적인 이자율을 우리가 실효 이자율이라고 한다. 그래서 명목이자율과 실효이자율이라는 개념이 있고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이 약간 감이 잡혔을런지 모르겠는데 좀 이따가 예제를 풀면서 더 이제 와닿게 될 거예요. 연속복리라는 말이 또 있어요. 연속복리는 뭐냐면은 이제 돈을 빌린 시점부터 매 순간마다 복리이자가 발생한다. 매 순간. 그러니까 instantaneously. 시간이라는 거는 사실 연속적인 물리량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돈 계산하고 이럴 때는 시간을 연속적으로 안 다루는 경우도 많지. 그래서 연간, 월간, 뭐 분기별, 뭐 반기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시간을 딱 이산적으로 나누잖아. 근데 실제로는 시간은 연속적인 물리량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막 이렇게 1, 2, 3, 4 이렇게 하면 이산적인 건데 이게 아니라 그냥 시간, 시간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간단 말이지. 그리고 복리를 매길 때 우리가 매 순간마다 연속 시간을 고려해서 복리이자를 매기는 경우를 연속 복리라 그래. 이거는 즉 복리가 발생하는 시간 간격이 0으로 수렴한다는 거야. 그래서 시간 연속적으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연속 복리라고 한다. 제가 이렇게 용어랑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뒤에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그런 얘네들이 활용되고 이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지를 또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단위기간 이자율 사용법부터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챕터 제목, 단위기간 이런 챕터 제목을 막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는 말고 그 상황이 뭔지를 가슴으로 그냥 와닿게 이해를 좀 해보세요. 단위기간 이자율 사용법이라는 거는 단위기간의 이자율을 그걸 먼저 계산해 갖고 그걸 좀 이용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떤 상황에서 쓰냐면 연간 명목이자율 R 연간 R%, R%가 아니라 아무튼 연간 R이라는 비율로 이자가 발생한다는 그런 명목이자율을 우리가 알고 또 연간 단위기간의 수,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지금 고려하는 단위기간, 예를 들어서 월간이라고 하면은 1년에 몇 번 들어가 있죠? 1년이 몇 월이야? 12개월이잖아?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뭐 월간 복리 계산이 아니라 분기별 복리 계산 그러면은 분기라는 거는 이게 4분의 1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은 4분기야.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뭐 각 분기의 기간은 3개월씩이 되긴 하겠죠. 근데 그럼 아무튼 분기별 복리 계산이 일어난다고 치면은 그때 연간 단위간의 수는 4고 분기별 m이 4인 거고 반기별이라고 하면은 m이 2인 거고 월간 또는 월별이라고 하면은 m이 12인 거고 뭐 이런 식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게 주어졌을 때 r과 m이 주어졌을 때 단위기간 이자율은 우리가 i로서 단위기간당 i의 비율이 발생한다라고 하고 그 i를
이렇게 계산하자는 거지. 그래서 R을 M으로 나눈다. 그래서 I는 R 나누기 M이고 이 단위는 per period다. per 단위 기간. 피리어드는 단위 기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단위 기간당 R 나누기 M만큼의 비율로 이자가 발생한다. 그런 걸 하나 계산해 놓고 그걸 이자율로 사용해서 돈의 시간 가치를 계산하면은 끝이다. 바로 예제를 볼게요. 아래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는 저축예금 계좌에 2,000달러를 입금했다. 3년 후 예금 잔고는 얼마인가? 3년 후. 그래서 ABC라고 해가지고 연 이자율이 12%. 이게 바로 명목 이자율을 말하는 거. R은 0.12가 되는 거고. 뭐 여기 연이자율 12% 이건 명목 이자율은 다 똑같아. 이 세 개 문제가 다. 분기별이라고 하면은 월간이면은 M이 12인 거고 분기별이면은 M이 분기가 4분의 1씩 4번인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연속복리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거는 교재에 없는 건데 제가 이렇게 바꿔서 넣었어요. 연속복리라는 거는 M이 몇 번이겠어? 그러면 콜라 한번 마실게. 연속복리면은 이게 연간 몇 번 발생하는 거야. 단위 기간. 이 무한대인 경우지. 시간은 연속적이고 인스턴티니어스하게 계속 매길 거니까 M이 무한대인 경우. 이거를 내가 계산하는 방법을 다 여기다 써놨어. 보면은 이제 A부터 보면은 이렇게 계산하라는 거야. 12% 이거는 0.12랑 똑같다 그랬지. 이거를 12로 나눠. 0.01이네. 0.01 per month. 그러면은 우리가 단위 기간 이자율을 0.01 per month를 계산을 했고 그거를 미래 가치로 3년 후 예금 잔고잖아. 3년 후. 그 미래 가치. 그래서 이걸 쓰는 거지. 지금 2,000 입금했는데 3년 후에는 미래 가치 F가 얼마일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지. 2,000이 P고 1 플러스 I 우리가 구한 단위 기간 이자율 0.01 per month에 그러면은 총 기간이 3년이니까 3년은 월로 쓰면은 36개월이잖아. 그러면은 이게 나온다. 너무 쉽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 B는 제가 하지 않을게요. B는 그냥 똑같이 비슷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A랑 비슷하게. 그 다음에 C 해볼까? 연이자율 12%의 연속복리다. 이거는 내가 아까 말한 이거랑은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돼. 다르지만 이제 의식의 흐름 자체는 똑같아. 그래서 단위기간 이자율을 계산할 건데 이게 연간 12%인데 그거를 몇 번 계산해? n번을 이제 할 건데 그 m이 무한대로 간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단위기간 이자율이라는 거는 사실 단위기간이라는 거는 아주 이제 순간인 거지. 델타 t가 0으로 가. 그래서 이 m에다 무한대 넣으면 사실 이거는 0으로 수렴하겠지. 근데 0으로 수렴하지만 사실 뭐 완전 0은 아닌 거야. 이따가 내가
소개하겠지만은 극한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이제 수렴값이 있어. 그렇게 하고 이거는 인스턴티니어스, 순간적으로 ic, 매 순간마다 ic, i의 비율로 붙는다. 이걸 미래가치로 환산하는 거를 이렇게 개수처럼 쓰면은 순간적으로 i의 비율로 붙는데 그 순간들이 뭐 한 번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리밋 노테이션으로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2000년에 1 플러스 0.12를 m으로 나눈 것들을 m 곱하기 3년 36개월이 되겠지만 이거에다가 m을 무한대로 보내준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값으로 이제 수렴을 할 거라는 거. 요 모양 어디서 많이 봤죠? 요 모양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배웠겠지만은 n이 무한대로 가는데 1 플러스 n분의 1에 어떤 상수로 수렴을 한다. 요 모양이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요거랑 똑같아야 된다. 요거랑 똑같고 여기에 1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2라는 자연상수로 수렴을 한다. 그러면 요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나올 건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거를 1 플러스 여기 있는 요 항을 이렇게 쓰면 돼. 이거랑 이거는 똑같아.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우리가 내가 이렇게 요 리밋 자연상수의 정의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요 분모에 있는 거를 역수치해 갖고 여기다가 써줄 거예요. 그리고 이걸 여기다 썼으니까 이거랑 똑같은 이거를 상쇄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또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1이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없다기보다는 1이야 그냥. 거기에다가 m 곱하기 3m이라고 쓸게. 아 좁아.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 요 정의에 의해서 요만큼이 2가 된단 말이야. 아니다. 또 이거 무지성적으로 하다 보니까 요만큼이 아니라 요거에다가 요거까지 해서 그래야지 얘랑 똑같지. 얘처럼 n 똑같은 것처럼 이 분모랑 얘랑 똑같아갖고 얘가 2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2가 되고 남는 게 요거랑 요거잖아. 그럼 m을 늘려주고 3 곱하기 0.12가 된다.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좀 어떻게 된 건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연속 복리 상황을 우리가 공식화해가지고 여기다가
공식화해서 이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요거만 구한 거니까 여기다가 2000을 곱해서 요게 바로 이렇게 된다. 이런 거를 공식화하면은 P 곱하기 2에 R에 N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바로 어떤 현재 가치가 있는데 걔를 R이라는 명목이 자료로 N만큼의 기간 동안 이 미래로 보냈을 때의 그 미래 가치가 된다. 그래서 요 단위를 또 좀 조심하세요. R이라는 게 per year인 거고 N이라는 거는 year예요. 혹은 year라고 안 해도 되고 단위 기간이 연이면은 year라고 하면 되고 연이 아니라 뭐 다른 거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쓰면 period라고 하면 돼. per period, R per period 그리고 N periods N 개의 기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약간 공식화해서 기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이런 것도 한번 보여줄까? 여러분들이 요거 있잖아.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와닿지 않는 학생들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갖고 이거를 내가 약간 이 뉴메리컬하게 좀 보여줄게. 그래프를 좀 그려가지고 보자면은 일단은 이거를 좀 크게 키워갖고 그래프 그리는 이제 파이썬에 이 패키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x축, y축 나눠고 값을 입력해서 그릴 건데 일단 함수를 람다 함수로 정의를 해가지고 f라고 하자. 근데 내가 이거 n을 이호 함수 1 플러스 1 나누기 n의 n승은 아규먼트가 n인 함수잖아. 이거를 이런 이제 람다 함수로 템프 f라는 애를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템프 f에다가 예를 들어서 1을 넣으면은 n에다가 1 들어간 값이 나올 거라는 거죠. 여기다 1을 넣으면은 안에 게 2가 되고 여기 1승이니까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를 내가 n을 무한대까지 늘리면은 좀 힘들어지고 한 n을 한 1000 정도만 넣어가지고 해볼까? x축 값을 일단 넣어볼게요. x축 값을 0에서 1000 정도 0에서 1000 이렇게 넣고 y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 이게 0이 여기 들어가면은 1을 0으로 나누는 거라서 안 되는구나. 그냥 0 빼고 1부터 넣어보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래프가 좀 다른 창에 뜰 건데,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요. 뭔 소리냐면 이 n 값을 이제 1부터 999까지 각 증가시켜 가면서, 여기 0이 들어있 있지만 0은 사실 없고 1부터 시작하는 1부터 999까지 요 함수의 값을 플롯 출력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보면은 요점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이게 이 수렴하잖아. 이쯤은 수렴해서 이게 안 바뀌어. n이 커져도 대략 이제 2.71 뭐 7 뭐 요 정도의 이제 수렴을 한단 말이에요. 요쯤. 그 값이 바로 다름 아니라 그 값이 바로 자연상수 이 값이다. 2.7182 모시기가 요거다. 2다. 네. 그렇게 여기 이제 아무튼 자연상수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냥 한번 그려봤어요. 그걸 이용해 갖고 우리가 연속 복리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또 보자. 목 아파서 콜라. 네, 봅시다. 조용규 이거 크게 해서, 조용규 교수는 연이자율 8%의 월간 복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하늘부입니다. 거기서 내가 25,000달러를 빌려서 볼보 S90 2019년 모델을 구입했어요. 물론 볼보 S90 2019년 모델은 25,000달러가 아니라 더 비싸겠죠. 맞나? 더 비싸지. 한 6만 달러는 될 거야. 6만 달러를 내가 다, 이 비행기 소리 여러분도 들리나? 들릴 것 같아서 좀 지나가면 말이야. 6만 달러를 내가 다 대출 받아서 샀으면은 그냥 바로 카푸어죠. 카푸어는 아니기 때문에 일부만 빌렸어요. 그래서 그는 앞으로 5년에 걸쳐서 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월 상환할 예정이다. 그의 월 상환액은 얼마인가?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아는 정보들이 다 주어진 거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니까 뭘 쓰면 될까? 그 유니폼 시리즈 캐시플로우로 변환을 할 거라는 느낌이 올 것 같고, 유니폼 시리즈 캐시플로우, 그리고 연이자율 8%라는 게 바로 이 명목이자율 R이 0.08%이어라는 거고, 월간 복리라는 거는 M이 12라는 거고, 5년에 걸쳐라는 거는 이거는 N이 5년이니까 5년은 월로 매월 상환할 거니까, 그리고 60개월이잖아. 그래서 N이 60이라는 거야. 이런 상황을 단위 기간 이자율을 먼저 계산해 보자면 8%를 12로 나눠. i를 구해. 그럼 이게 나와. 0.08 나누기 12라는 거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매월 매월 요만큼의 비율로 이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균일급수 현금으로 환산해. P가 주어졌을 때 내가 지금 25,000원 빌리는 거예요. P가 주어졌을 때 그 놈을 매월 상환, 원리금 균등분할 매월 상환이니까 균일급수로 바꾸는 A바 P인 이 자본 회수 계수. 사실 근데 이 상황은 자본 회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걔가 나한테 빌려준 거를 회수해 가는 거니까 자본 회수 계수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빌린 자본을 매달 갚아 나가는 거니까 뭐 대출 상환 계수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적합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말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뭘 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 공식을 쓰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 P, I, N 다 있으니까 그대로 넣어서 계산하면은 요게 나와. 그래서 조용기 교수는 매월 506.91달러를 갚으면은 5년 후에 완전히 빚을 다 청산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넣어보세요. 이거. 여기다가 PIN 다 넣어서 계산하면 이거 나옵니다. 요거를 약간 굳이 그냥 파이썬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 파이썬에 이 PMT 함수를 이용을 할 것이다. PMT라는 게 이 론 프린시펄 플러스 인터레스트라는 게 원리금이에요. 원리금을 매월 똑같은 양만큼 픽스드 페이먼트를 리턴해주는 함수니까 이걸 쓸 것이다. 인자는 내가 여기다가 써놨으니까 이거 보고 할게요. 레이트는 그 단위기간 이자율을 넣는 거예요. 0.08 나누기 12 NPR은 12개월이 5년인 거고 지금 얼마 빌렸냐면은 25,000달러를 내가 빌렸다. 이거를 하면은 506.91 조금 다르긴 한데 하여튼 이런 거 소수점 계산 때문에 여기다가 내가 0.0066667이라고 넣어서 그거랑 이거랑 조금 다르니까 소수점 끝에 가서 다르니까 살짝 달라진 건데 대충 값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랑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여기까지 이거를 찍고 다른 영상으로 나머지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